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부를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는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제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저는 대학교보다 군대가 제 인생을 더 많이 바꿨다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변화를 하면서 제가 썼던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살면서 꼭 하고 싶은 목록들.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살면서 꼭 하고 싶은 목록들.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뭘 생각했냐면, 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내가 이 학교를 다니고 이 과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넥스트를 이렇게 꿈을 꿀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에게 걸맞는 이성 친구는 이런 친구야. 이렇게 과거를 가지고 내일을 계산하다 보니까, 꿈을 꾸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하니까 나는 조금 더 근육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국가대표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군대에서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한계를 마주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살면서 아무 도전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은 제가 도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과거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해병대가 제 인생을 바꿔준 이유입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버리는 것, 그리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제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꿈을 꿨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제가 썼던 버킷리스트인데요, 50여 가지를 썼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입니다. 히말라야 등정, 세계 일주, 책 출판, TV 셰프 모델, 국가대표 선수, 금메달리스트, 꽃장사, 비행기 조종사, 하버드 대학원, 대한해협 수영횡단, 이런 걸 50개 적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내 꿈은 정말 꿈이구나. 주변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룰 수 있는 걸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걸 적냐. 어떻게 하버드 대학은 어떻게 가냐, 네가 대한해협을 어떻게 건너. 200m밖에 못하는 사람이. 꽃장사를 왜 해, 갑자기. 금메달을 어떻게 따겠어, 네가. 그리고 심지어 저희 부대에 유도 상비군이었던 어떤 부사관 분이 계셨는데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게 그때 당시에 24년 살았는데 이미 인생이 끝났어요.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걸 60년 동안 이제 못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게 어딨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껏 한 거라곤 대학에 들어오고 군대 들어온 거 말고는 제가 인생에서 해본 게 없습니다.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과거를 버리자. 군대 있을 때 히말라야 원정대를 뽑는다고 합니다. 대한산악연맹에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휴가를 나가야 돼요. 면접을 보려면. 제가 어떻게 하냐, 맨날 같았으면 포기했을 텐데 대장님 찾아갑니다. 대장님, 제가 해병대에서 오지탐사대 히말라야 팀을 지원했습니다 하니까 원래는 화를 내셔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 있는 휴가들도 안 보내주세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러십니다. 우리 부대 이런 녀석이 있는지 몰랐대요. 중대장한테 전화를 딱 하세요. 야, 이동진 원하는 대로 보내줘. 딱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한 달간 4번의 휴가를 떠나요. 제가 물어본 거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것들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전 물어봤어요. 하고 싶다고. 만약에 하지 말라고 했다면 못했겠죠. 그 대신에 전 후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히말라야 팀에 50대1로 합격을 하고 저는 저녁 후에 집에 딱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께 큰절 딱 드리고 나니까 아, 그래, 고생했다.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는요, 정말로 반대하신 것만큼 반대로 좋아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제가 큰절 드립니다. 큰절 왜 하냐요?
히말라야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다다음날 히말라야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저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그 기회는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지원을 했기 때문이에요. 역시나 또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원했죠. 아주 간단합니다. 떨어지고 붙고는 제 선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원하는 건 제 선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재밌는 걸 할 수도 있어요. 몇 번 떨어지는지 보자.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빨리 결과를 맺어서 어떤 상을 받고 지금 네가 최연소로 대단한 사람으로서 받는 것보다 몇 번 만에 되는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대화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결과는 필요 없다. 하지만 끝을 봐라. 끝을 봐라. 10번을 하려면 10번을 대회를 지원해라. 그리고 열심히 연습해라. 그 연습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거죠. 몇 시간. 네가 정말 원해? 도와줄게. 해봐. 대신에 네가 만들어 나가야 돼. 엄마는 알 수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없다. 하지만 응원해 줄게. 같이 해보자. 찾아가고 물어보고 같이 물어봐주고 책도 찾아보고 도서관도 가고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찾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아마 부모님이 어떤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경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히말라야 팀에 합격을 해서요. 다음날 훈련 올라갑니다. 히말라야를 파키스탄 K2 옆에 있는 곤도고로라 5,800m 오르는데 저는 포토 50명이 따라 붙었어요. 그때 저희가 출발한 게 3,000m였는데요.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포토 한 명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조한 지 15분 만에 사망을 했어요. 그 친구 나이는 28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15분 동안 사망하기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는 이 15분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만약에 내가 이 친구였다면 나는 그 1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 내가 원하는 회사 못 들어가서 아쉽다 할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한 번이라도 즐겁게 하지 못했다는 거에 아쉬워할까? 어느 쪽일까 했을 때 뭐 물어볼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피를 막 토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지막을 보니까 더 대단한 일을 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모님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매 순간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럼 지금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이 행복을 위한 길인가요? 성공을 위한 길인가요? 왜 그렇게 하시죠? 근데 살아보셨을 때 어마어마하게 잘 살거나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행복이라는 게 다른 데 있다는 걸 조금씩 아시잖아요. 저도 물론 꿈이란 게 있고 목표한 바가 있지만 제가 가장 기뻤을 때는 그런 순간 정상이 히말라야 찍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막 떨어지면서도 합격하는 그 찰나의 순간 도전하는데 막 안 되다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했을 때 오케이 받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마음을 산다면 더할 없이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히말라야에서 이때 한 명이 사망을 하고 정상에 오른 다음 날 또 한 명이 또 사망을 하고 다다음 날 또 한 명이 세 명이 사망했어요. 물론 한 팀은 저희 팀, 두 팀은 다른 팀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는 걸 보면서 뭘 또 깨달았냐면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죽은 거 눈앞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데 숨이 멈췄어요. 놀랍게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 돌아갑니다. 이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물론 부모님이 내가 죽으면 슬퍼하실 수 있겠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될까?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때 제가 버킷리스트에 썼던 말도 안 되는 도전이지만 저한테는 당시에 가장 합당했던 도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집에 갔죠. 부모님한테 히말라야 갔다 오자마자 집에 히말라야 다녀오자마자 국가대표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제가 아버지의 설득이 안 되길래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를 모셔놓고 오늘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포기하겠다. 제가 10년의 계획을 짜서 6개월 단위로 발표를 했어요. 처음으로 발표를 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2010년이었어요. 꿈이니까 제 마음대로 적습니다. 2020년까지 계획을 썼는데 2010년부터 2012년 런던 올림픽까지 하루에 15시간씩 배드민턴 치고 2012년 런던 올림픽 단식부문 금메달 땁니다. 제 계획입니다. 금메달 따면 나오면 이제 연금이 나와요. 연금이 나오면 그때부터 아버지 용돈을 받을 필요가 없죠. 한 달에 300만원씩 나옵니다. 대박이죠. 2년 동안 300을 모으면 7,200만 원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아버지 걱정이 없으시겠죠? 그러면 이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재밌게 하다가 졸업과 동시에 세계 일주를 한 2년 정도 합니다. 제가 번 돈으로. 2년 동안 일하면 또 7,200만 원이 모아져 있어요. 그러면 그 경력으로 저는 올림픽 국가대표 금메달 선수니까 그토록 원했던 하버드 정치의학과 입학을 합니다. 올림픽 선수의 자격으로. 왜냐하면 하버드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지 않을 테니까. 또 물론 입학은 된다고 합니다. 졸업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버드에 입학을 합니다. 1년을 마치고 나서 저는 항공대학교에 입학을 해요. 왜냐하면 파일럿이 꿈이었으니까. 그리고 파일럿이 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하버드 지인들을 찾아가요. 동문들 중에는요, 전 대통령도 있고요. 국방부 장관, 뭐 장관들도 있고 CEO분들 많습니다. 다 찾아가서 제가 100개국 단독비행 세계 일주를 유엔이랑 같이 할 건데 당신의 회사에 스폰서가 필요하다 하면서 100개국을 막 다녀요. 대통령도 만나고 뭐 그 국가마다 한 명씩 만나서 100개 국가에 유엔이랑 같이 100개 학교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종사로서 전 세계를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유엔이랑 같이 왜 하냐면 마지막 유엔 본부에서 100개국의 청년 대표들을 모아놓고 세계 유엔 청년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1회 뭐 대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대표를 한 명씩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파일럿의 하나 도전을 가지고 전 세계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뭐 하냐면 유엔 세계 식량 기구 입사를 합니다. 파일럿으로서. 그래서 이제는 하늘을 날면서 전 세계를 도우는 그런 파일럿이 되고 싶다. 아버지 어머니 배드민턴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 참 말도 안 되죠. 근데 저는 제 스토리상은 이게 완벽했어요. 와, 이거는 진짜 내 마음대로 꿈을 마음대로 진짜 쥐락펴락 할 수 있겠구나. 된다면. 그래서 저는 도전합니다. 근데 일단 시작 단계는 배드민턴이었어요. 저는 지금 건축공학과를 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런던까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조급했어요. 부모님한테 그 피틀 딱 하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빵 터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보래요. 그래서 제 아버지 정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코치님 필요한데 저는 배드민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배드민턴 쳤냐? 중고등학교 때 제가 칭찬받은 유일한 게 배드민턴 잘 친다 했어요. 어디서? 약수터에서. 아저씨들이 저 잘 친대요. 그 저는 중고등학교 칭찬을 못 받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건 배드민턴이구나. 그래서 맨날 학교 다닐 때도 배드민턴 가지고 학교에서 치고 막 그랬습니다. 배운 적은 없지만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계속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릴 때도 중고등학교를 선수학교 다니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감독님 찾아갔는데 어떻게 찾을지 모르죠.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찾아갑니다. 어디로? 홈페이지로. 배드민턴 협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요. 들어가 보니까 그 전화를 합니다. 대표번호가 있어요. 맨 밑에 들어가면. 그럼 전화를 해서 국가대표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감독님 필요하다 하니까 그러시냐. 6명의 감독님 전화번호 알려주십니다. 다 찾아갔어요. 전화할 때는 오라고 하셨는데 가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래요. 불가능하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국가대표 되고 금메달 딸 수 있대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생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속으로 감독님이 안 되면 다른 감독 찾아가겠다. 제가 한국체육대학교 감독님 찾아갑니다. 거기 있는 애들은 다 국가대표 애들이에요. 현 국가대표 애들이고 다 올림픽도 나가고 제가 그 친구들 있는 학교로 갑니다. 가서 감독님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 경희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생인데 감독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 건축공학과 학생이 무슨 일이네요. 그래서 사무실로 와보래요. 가서 제가 거의 한두 시간 동안 말씀드립니다. 왜 배드민턴 쳐야 되는지, 왜 감독님 찾아왔고, 왜 국가대표 싶고, 런던필 왜 나가고, 왜 하버드 가고 싶고, 왜 조사되고, 왜 해병대 갔으면 히말라야 왜 갔는지 쭉 설명하니까 감독님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나한테 왜 그러네요. 너 나오래요. 나오니까 국가대표들이 쭉 있습니다. 애들이 야 뭐야 이제 애들 하죠. 그래서 왔는데 배드민턴 쳐보래요. 저는 신났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피겨를 하고 싶어서 김연아를 찾아갑니다. 김연아 너 한번 타봐 이러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잘 보고 있는데 열심히 쳤죠. 저는 배드민턴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약수에서 잘 쳤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감독님이 막 웃으세요. 애들이 막 웃습니다. 와보래요. 채를 잡는 법도 모른대요. 저는 채 잡는 법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간 거예요. 근데 감독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30년 동안 수백 명의 국가대표를 길렀다. 너 같은 또라이는 처음 본대. 난 네가 배드민턴 좀 친 아이인 줄 알았대요. 근데 하다가 코치님이 필요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렇게 왔을까. 얼마나 실력이 좋으면. 대단한 친구다. 한번 쳐봐라 했는데 애가 채를 못 잡으니까 황당하신 거죠. 근데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너 국가대표 절대 안 된다. 하지만 내일부터 운동해라. 시켜주겠다. 옆에 우리나라 그때 당시 한국체육대회 코치님 그리고 올림픽에서 은메달 따셨던 이동수 코치님 계셨어요. 그 코치님한테 코치님 몇 점 레슨해 주십시오 해서 그분이 저를 공짜로 레슨해 주십니다. 국가대표랑 전 다음날부터 배드민턴 시작했어요. 하루에 15시간 칩니다. 아이들이 칠 때 저는 옆에서요 거울 있죠. 거울이 있으면 전신 거울을 보면서 스윙을 하루에 8,000개씩 합니다. 8시간 9시간 동안 해요. 감독님이 너 기본기가 부족하니까
초등학교에서 치고 오래요. 전 초등학생이랑 같이 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애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 저기서 뭐 하냐요. 제 선배들이에요. 제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배드민턴 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나니까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네가 정말 열심히 해라. 친구들도 저한테 왜 그러냐 했어요.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얘기합니다. 너는 네가 정말 원하는 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해본 적 있냐? 그런 게 있냐? 있기는 하냐?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취업이 목표였어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꿈을 꼭 이루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미 건축공학과를 왔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불가능하대요. 불가능하면 하면 안 되냐? 누가 안 된다고 아무도 안 했는데 이미 머리로 판단했기 때문에 도전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저는 포터처럼 만약에 죽었을 때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께서도 많이 반대하셨어요. 응원해주는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결국은 5개월 만에 저는 선수가 됩니다. 물론 제가 대단해서 선수가 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감독님께서 한번 선수로 등록해서 너 이제 한번 대회 떠봐라 하셨는데 제 결정을 내립니다. 이번 생에는 어렵겠다. 국가대표를 포기합니다. 해보고 나니까 포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왜 포기를 했냐면 이 정도만 해도 후회는 안 하겠다 생각해요. 더 이상 내가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진 않겠다라고 생각해요. 5개월 동안 매일 병원도 한 20번 정도 다 갔습니다. 침도 매일 맞고 부모님이 오히려 야 그만 쳐라 살살 쳐라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이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치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면 이렇게 매일 하루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공부, 내가 어려운 공부를 지금 버티는 것보다 내가 정말 지금 잘할 수 있는 걸 대학교 다니면서 찾아보자 라는 결정을 해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더 마음 놓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제가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서 222km 뛰는 거였어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발표를 합니다. 아마존에 가야 된다고.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왜 항상 이런 데만 가니에요? 제가 222km 달리는데 참가비가 350만 원입니다. 체류비가 1000만 원이에요. 돈이 없죠? 카페에서 제가 2군데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중간중간에. 근데 이거를 풀타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면요 하루 18시간 동안 일했을 때 얼마 버는지 아세요? 적게 350에서 400만 원 법니다. 18시간 동안 일하면.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사람 없죠? 1년 동안 일하면요 400만 원씩 벌었을 때 쳤을 때 4,800만 원 법니다. 2년 일하면 9,600만 원 벌어요. 1년만 일해도요 4년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21살 때 1년 동안 4,800만 원을 번다면 그 아이는 10년 뒤에 얼마를 벌까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그 친구는 돈 버는 법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1년 동안의 기록을 책으로 써도 될 거예요. 그 기록을 가지고 방송도 나오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영화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아니면 매일매일 유튜브를 할 수도 있겠죠? 생중계로. 그렇게 됐을 때 그 친구는 1년 뒤에 카페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받아서. 그때 당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이렇게까지 디테일은 못했지만 카페에서 일해도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결정됐죠. 가기로. 그리고 제가 아마존을 간다고 했을 때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을 때는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할래 말래. 이거 할래 말래. 근데 지금 못하면요 10년 뒤엔 못할 것 같았어요. 학교는요 휴학하면 되지만 아마존은 10년 뒤엔 못 뛰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학교 휴학하자. 재수술했을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게 뭐냐면 1년이 뒤쳐져도 인생이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절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면요 1, 2년, 3, 4년, 5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제 주변에 휴학한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을 때 망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불안감도 없어지고 오히려 내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빨리 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아마존을 가기로 결정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마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아마존 가면은 다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마존에 가보셨냐? 안 가봤대요. 어떻게 하냐? 아마존의 프로그램을 봤대요. 무섭대요. 가지 말래요. 근데 가보셨던 한 분을 만납니다. 대한항공 기장님이세요. 그분이 저한테 아마존 마라톤 5명 중 제가 5번째고 4명 중 1명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꼭 가봐라. 정말 좋다. 하지만 난 2번 다시 안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해본 사람은 가보라고요.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어떤 게 정답일까? 정답은 없겠지만 저는 가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이 판단이 안 되시면 해본 사람들을 같이 자녀분과 함께 만나러 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존을 갈 때 훈련을, 그때 이제 1,0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대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 기업에서 대학생 1등한테 꿈을 들어준대요. 제가 4차 면접 결과 1등을 합니다. 130대 1로. 그래서 그때 600만 원을 받아요. 저희 학교에 이제 홍보팀과 뭐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장학금 달라고. 재단에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학교에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네가 처음이래요. 장학재단에서는요, 돈을 줍니다. 하지만 그 재단에서 공고를 내리는 거 외에는 돈을 주지 않죠. 왜냐면 그거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근데 그 기획되는 거 말고 내가 필요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필요하니까 지원할 수 있겠다 방법을 만드셔 주셨어요. 그리고 400만 원 지원을 받고 전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마련합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풀타임으로 안 하고도 돈을 벌게 된 거죠. 부모님도 되게 신기하셨어요. 저는 아마존을 가기 전에 훈련이 필요한데 그 모 방송국에서 그 특수부대 출신의 예비역분들과 함께 그 울진에서 독도까지 240km를 건넌대요.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가 100m입니다. 전 200m 할 줄 알죠?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왜냐면요, 합격하고 가보니까 울진 앞바다입니다. 제가 그때 부표가 안 보여요. 근데 오늘 첫날이니까 2km만 하재요. 제가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관님이 괜찮대, 물에 들어가래요. 괜찮대요. 수영을 못하는 건 아닌데 괜찮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됐지만 일단 내가 빠지기 직전까지 가자 했는데 그때 저희 슈트를 입습니다. 바다 슈트. 그 슈트를 입으면요, 물에 절대 빠지지 않아요. 이 정도밖에 안 빠집니다. 팔을 안 멈추면요, 안 빠져 올라가요. 오리발을 끼면요, 1m씩 갑니다. 바다에 들어가고 나서 바닷물에 뜬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바다에 뜬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하루에 거의 6시간씩, 많게는 6시간씩 수영합니다.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 한 번 물에 들어가면 3시간씩 수영하게 됐어요. 바다가 훨씬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훈련을 마치고 저는 울진에서 독도까지 240km를 릴레이로 수영을 합니다. 3일이 걸렸어요. 밤에 수영을 하는데 아침에 해가 떠요. 옆에 독도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수영으로 독도를 갈 수 있구나. 저는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사회에서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바닷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구나. 결국은 대한해협이라는 꿈을 꿨었는데 대신에 울진부터 독도까지 1년 만에 꿈을 이룹니다. 정말 전 기적 같았어요. 버킷리스트를 정말 이룰 수 있구나. 군대 1년 전에 있을 때는 200m도 못했습니다. 이걸 마치고 나서 저는 한강을 건넜어요. 1.6km. 이때는 슈트도 안 입었습니다. 근데 물에서 막 춤추면서 사진도 찍어가면서 수영했어요. 큰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제가 결국은 이제 아마존에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떠나기 전에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 방송사에다가 그 이메일을 막 보내고 대표번호에 전화를 하고 했는데 어떤 PD님과 연결이 됐어요. 와보래요. 갔는데 PD님이 이거 참 좋다. 그럼 나랑 한번 해보자. 했는데 너무 아마존이라는 그런 지리적 특성과 이 사전 촬영이 필요한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안 된대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너무 아깝다. 네가 찍어오래요. 제가 어떻게 찍어옵니까, 감독님? 네가 찍어오래. 괜찮대요. 제가 그 PD님께서 저한테 이 카메라 가지고 찍어오래요. 제가 그 용산에 가서 샀어요. 일단 찍자. 찍어서 촬영을 합니다. 6박 7일 동안 222km를 제가 직접 촬영했어요. 이거는 이제 표시된 그 키로수였는데 실제로는 280km를 뜁니다. 6박 7일 동안. 5, 6일 차 날은 40시간 동안 102km를 뛰어요. 105km 뜁니다. 40시간 동안 105km를 뜁니다. 그때 45명 중에 30명이 포기했어요. 저는 11명이 완주했는데 그 중에 또 제가 완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영상을 찍어서 제가 스스로 이제 편집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몇 분까지? So Korea, tell me your name and why you come to the jungle to run. 13분 전입니다. 첫날 시작인데 제가 막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3시간 11분 뛰었고 영상을 찍으면서 어떻게 영상을 찍는지 알게 됐어요. 장소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찍게 되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배웠다면 더 좋았겠지만 12.3입니다. 현재 시간 3시간 36분 26초. 자, 두 번째 날도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가시가 40개가 박혀서 나중에 수술했어요. 영국 경찰 친구입니다. It's a problem because I can't use my poles. 세 번째 날 9시간 50분. 이 친구를 제가 살려줬는데 나중에 영국에 오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겠대요. 10분 정도 그래서 제가 영국에 돈을 내려오고 8만 원 가지고 갑니다. 수영을 해서 3주 동안 살았어요.
집에 언제 가냐? 6시간 18분. 마지막 체크 제가 포인트. 집에 안 간다고 하니까 장모님 집을 인사도 소개시켜줘서 장모님 장인어른 집에서 제가 3주를 삽니다. 그 두 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집에 언제 가냐? 이 친구입니다. 영국 경찰이고요. 105km. 뒤에 할아버지예요. 60대 할아버지인데 야. 아마존을 뛰십니다. 체크 포인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가면은 다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20시간 아마존 뛰는 이 즐거운 걸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미스 USA도 참석을 했어요. 꼭 10대 청년과 40대 아버지가 뛰는 사람도 있었고요. 40대 부부가 오기도 했습니다. Can you see Fleecy Web as well? 의료진이 막 20몇 명 지금 돼가지고 9시 정도부터 있는데 쉬지 않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너무 졸려가지고 위통을 벗고 이제 무조건 가는 해낼 테니까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이제 늪지대도 건너고요. 줄을 잡고 지금 늪지대라 가지고 그 뭐 여기 빠져가지고 막 물집이 막 다 터지고 그리고 막 원숭이 한 200마리 만나기도 하고 제 친구는 재규어를 만났어요. 뭐 물리진 않았지만 5km가 뱀 전갈 엄청 많습니다. 종료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 사람도 드디어 마지막 전갈을 처음 보죠. 체크포인트입니다. 전갈도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진짜 길다. Caesar, he'll be happy. 매일매일 치료를 받고 10월 15일 드디어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다 아마존 뛰러 온 거니까 이제 서로 또 힘을 받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가고 발톱이 8개 빠집니다. 물집이 20개 이상 터지고 영상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했는데 이제 방송은 안 되고요. 제가 이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니까 모 기업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동진 씨 이 영상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다. TV CF 모델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TV CF 모델을 합니다. 버킷리스트 군대 썼죠? TV CF 모델 하고 싶다고. 놀랍게도 정확히 2년 만에 TV 모델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 방송을 보고 아버지께서 이젠 나도 모르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면서 정말 적극적으로 원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브라질 갈 때 그때 스폰 받았던 게 제가 1등 하면서 스폰 받았던 항공권이 있는데요. 그때 미국을 경유해야만 했습니다. 아마존을 뛰어도 2주밖에 안 뛰기 때문에 학교 휴학하면은 3개월 중에 2주, 그러니까 한 2달 반이 남습니다. 2달 반 동안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럼 경유지에서 뭔가 해보자. 100만 원밖에 없었어요.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영어도 못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자. 돈도 안 들고 좋겠다. 그리고 무전으로 하자. 했는데 제가 막 준비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자전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부터 자전거를 찾기 시작해요. 제가 자전거가 없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대리점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스폰 해달라고 해요. 국가대표가 아니면 해줄 수 없대요. 5군데 찾아갑니다. 안 된대요. 자전거 잡지사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제가 무전횡단을 한 사람인데 6,000km 할 건데 돌아와서 연재를 하고 싶다. 전 글을 써본 적 없었어요. 일기를 안 쓰기 때문에. 제가 일단 얘기를 합니다. 하니까 그래서 좋대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합니다. 구두 계약을. 그래서 갔다 와서 쓰재요. 쓰고 나면 또 연재료도 주겠대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다 마지막에 얘기하면 다 준비됐다. 비행기표 다 했는데 하나가 없다. 뭐가 없냐? 자전거가 없다. 장난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제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도전하고 왔는데 아마존을 뛰면서 돈을 다 썼다. 100만 원밖에 없지만 나는 도전하고 싶다. 청년으로서. 무전으로 그래서 하는 거다 하니까 그러냐고 하면서 여기 회사에서 연결해 줍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 회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모 자전거 기업에 전무님께 연락을 했어요. 전무님이 저를 보고 싶대요. 갑니다. 전무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한 말이 딱 악수를 하세요. 자네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바꿉니다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맞습니다 그랬어요. 일단 거기서 아닙니다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하니까 자 마케팅 계장 와 하더니 자전거를 3대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에요. 이 전무님께서 직접 기자분들도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희보다 더 좋아하셨어요. 주시면서. 저는 이 자전거를 가지고 미국 6,000km를 횡단합니다. 돌아오자마자 13개월 동안 연재를 해요. 글을 쓰면서 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배우기 전까지는 다 해보지 않은 것들이에요. 저희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50이 될 때까지 하는 모든 것들은 처음이다. 해봐야 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내가 숙성되는 과정을 겪는 게 아닌가라 생각합니다.
그 어떤 교수님께서는 전문가란 그 분야의 모든 실패를 해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실패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알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사회나 혹은 우리 어른들은, 그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힘을 들어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나는 진짜 끝날 수 있겠구나. 그 배드민턴을 칠 때 제가 아이들을 굉장히 존경했는데, 왜냐면요,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힘들게 하면서도 배드민턴 포기하지 않냐? 맨날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딱 끝나고 저는요 국가대표 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형 떡볶이 사주세요. 떡볶이 먹어요. 다음날 또 나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었다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이 친구들 중에는요 대회를 입상을 못해서 초등학교를 1년 더 다닌 친구들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나 같으면 못하겠다. 괜찮냐? 형, 국가대표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괜찮아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유급하는 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했었나? 저는 절대 그렇게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재수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초등학생 때 유급을 하면 중고등학교를 분명히 또 어린 동생들과 다니는데 쪽팔리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자전거 6,000km 하면서 정말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6,000km 횡단하면서 저는 돈이 없었죠.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잠잘 곳을. 그래서 물어봅니다. 날 재워줄 수 있겠냐? 안 된대요. 안 된대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막상 안 된다는 얘기 들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절을 자꾸 당하고. 물론 영어도 잘 안 되니까 막 설명을 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써가지고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일차 되니까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정말로 한 몇백 번을 거절당해요. 10일 동안. 하지만 5시간, 2시간, 3시간 만에 집을 구하고 잘 곳을 구한 다음에 10일차 날 깨달았어요. 거절당하면서 거절당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이제는요, 절 재워줄 사람을 눈빛 보면 알아요. 저 사람 날 재워주겠다 하면요, 시간을 이제 허비하지 않습니다. 딱 가요. 굉장히 이제 좋아 보이는 분들이고, 보통은 저희 부모님 나이 혹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연배 계신 분들이 저를 재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는 얘기 안 물어봅니다. 젊은 대학생들한테는 안 물어보고요. 물어보면요, 제가 얘기해요. 내가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를 6,000km 타는데 나는 아마존도 가고 히말라야 갔다 왔다. 오늘 10일차인데 내가 이 말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 많은 사람들과 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 근데 오늘 특별히 당신한테 그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싫다고 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집에 전화를 해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제가 얘기를 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 재울 수 있는 기회를 딱 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막 손들어요. 왜냐면 이 교회라는 곳에서 제가 예배를 다 드리고 딱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증이 된 거예요. 사실 저는 불교입니다. 제가 몇십일이 지났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오늘 이 집에서 만약에 잠을 못 자면 저는 밖에서 자야 된다. 밖에 자는 건 솔직히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웬만하면 밖에서 안 자려고 정말 기를 쓰고 노력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밖에는 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날 만약에 제가 못 자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목사님이 물어보셨어요. 자네 종교가 뭐냐 했길래 제가 고민하다가 나는 크리스천이다. 거짓말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거짓말했을까? 이것 때문에 정말 바보 같은 녀석 하면서 스스로 막 자책했어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자. 한 번 실수를 했으니까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 그리고 다음날 됐는데 또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분도 크리스천이세요.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자네 종교가 뭔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민하다가 거짓말하지 말자. 난 불교다. 딱 그러니까 웰컴 들어오래요. 들어오래요. 그거 제가 이상했어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불교인데 왜 나를 재워주냐 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십니다. 자네가 믿는 건 뭐냐? 불교다. 근데 자네 누구냐? 인간이지. 저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식이다. 하나님 자식 누구냐? 크리스천이다. 넌 크리스천이야. 밥 먹자. 이게 논리로 다양할 수 없는 논리를 갖고 계세요. 너가 뭘 믿어도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넌 인간이니까.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에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만났던 거의 99%가 아마 크리스천이셨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해주시고 정말로 좋은 사람들밖에 안 만났어요. 제가 한 300명의 친구를 사귀입니다. 60일 동안 한 47번 정도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자요. 똑똑해서 들어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재울 데가 없다고 호텔을 딱 끊어주고 집에 갑니다.
밥을 사준 사람도 있고요. 레스토랑에 가니까 레스토랑에서 주인이 밥을 딱 자기가 대접하고 싶대요. 대접해주고 저를 자기가 여행 잘하라 합니다. 아침에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아침에도 오래요. 아침에 샌드위치 떡 사줘요. 제가 묵었던 집에서 처음에 저를 굉장히 이제 의심했는데 이 친구 나쁜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친구들도 막 불러요. 부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야, 너 밥은 언제 먹니요? 저는 집에 가면요 절대 뭘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민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워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근데 그분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밥을 안 먹냐? 우리 여행자들은 밥 안 먹는다. 거짓말하지 말래요. 막 바베큐도 해주고 막 밥을 먹으러 사 먹기로 가기도 하고 피자도 만들어주고 합니다. 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 다 가요. 그 저한테 물어봐요. 너 안 씻니요? 여행자들은 안 씻는다. 더러운 놈 하면서 뜨거운 물 딱 돌려줘. 온수를 해줘서 씻으래요. 씻고 나면 빨래가 있죠. 10시간 동안 자전거 타요. 땀이 범벅이 됩니다. 그 땀 범벅에 옷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면요. 물어봐요. 너 그 빨래는 안 하냐요? 우리 여행자들은 빨래 안 한다. 그 달래요. 미국은요 세탁기랑 건조기 같이 있습니다. 건조를 시켜요. 그럼 바로 아침에 또 빨래를 해놓습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미리 또 막 토스트나 이런 걸 해놓습니다. 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물어봅니다. 내가 오늘 이 지도를 펴면서 이 목적지에 갈 건데 잘 데가 없다. 너무 무섭다. 이 친구는 저에게 베스트 프렌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친척한테 전화해요.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내 친구 갈 건데 재워줘. 딱 끊어요. 그 제가 100km 후에 도착하면은 그 친구가 저를 마중 나와 있습니다. 야, 동진이 막 손 들어요. 저는 뛰어가서 딱 포옹하면서 보고 싶어서 그래요. 누군지 모르죠? 최대한 잘해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가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겠대요. 나 먹고 싶은 거 없다. 널 만난 거 보면 더 기쁘다. 아니다. 사주겠다. 제가 얘기해요. 다음번에 오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뭐냐? 나 꼭 스테이크를 꼭 사 먹고 싶다 하니까 그 친구가 걱정하지 말래요. 그 스테이크 집 갑니다. 그래서 메뉴박 딱 던져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고르래요. 그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골라요. 표정이 이상해집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요. 좋으면 좋다고 해요. 그때 미국에 대한 문화를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영어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실력이 늘고 나중에는 한국말이 어색해지게 되더라고요. 2달 뒤에 LA 도착했을 때는 여기 60일 동안 저는 많은 친구들 사귀면서 돈을 30만 원, 총 80만 원 쓰고 6,000km 횡단합니다. 그렇게 이제 모험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나중에 중간에는요, 이제 또 마지막 제가 대학교를 다니면서 휴학을 4년 했고 2년 군생활 빼고 마지막 2년 중에 6개월을 휴학할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세계 일주를 무전을 하겠다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합니다. 처음으로 갔던 데가요. 그 세계 일주를 가기로 합니다. 그때 제가 어떤 신문사에 어떤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신문에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날 아버지가 전화가 오십니다. 야, 인터뷰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다. 2페이지 전체로 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이때 7군데 출판사에 전화가 옵니다. 저한테 출판 계약을 맺재요. 전 원고가 없습니다 하니까 괜찮대요. 사장님이 찾아오십니다. 출판을 꼭 하자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원고를 쓰기 전에 제가 출판사 연락한 적이 있었어요. 책을 쓰고 싶다고 하니까 원고를 주기 전에는 절대 출판할 수 없대요. 근데 기사가 나고 나니까 7군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중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회사가 4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을 맺고 책을 쓰게 됩니다. 정말 좀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책을 쓰고 나서 또 이 경험을 하면서 뭐 하냐면요. 무전 일주를 할 때 어떤 신문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이동진 씨 무전 일주 하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봤다. 우리 신문사에서 연재를 해달래요. 칼럼을 써달래요. 알겠다고 했는데 신문 연재 칼럼 하나당 25만 원씩을 줍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주는 거예요. 대학생일 때 돈을 벌기가 쉽지 않죠. 저는 글을 쓰면서 그 비용으로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지 상상도 못했어요. 도전하면서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해보고 나니까 다른 길이 더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몇백 편의 칼럼을 쓰고요. 지금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4년째.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썼던 책이 바로 당신은 도전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게 되고 이때도 글을 못 쓰니까 3개월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글만 썼어요. 글만 쓰니까 글을 잘 쓰게 됩니다. 잘 쓰니까 글 쓰는 게 재밌어졌어요. 제가 글을 잘 못 쓰니까 출판사에 가서 출퇴근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저한테 사무실 하나 주셨어요. 쓰래요. 택시비도 주시고 밥도 사주십니다. 당신 같은 작가는 처음 본대요. 출판사에서 출판사에 와서 글을 써요. 어쨌든 저는 그런 도전 정신 때문에 계속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 세계주 할 때 갔던 곳이 소림사였어요. 소림사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뭔지 아세요? 홈페이지가 없었어요. 어떡하지 이럴 때는? 일단 베이징에 갑니다.
정말이었어요. 베이징 딱 가고 1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베이징에 옆에 있는 비행기 옆에 있는 분이 중국 아주머니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도 무술 배운다. 근데 막상 중국에 가니까요 놀랍게도 우리나라 태권도 배우듯이 10명 중 한 8, 9명은 무술을 배웁니다. 물론 다양한 종류의 무술이죠. 그중에 아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도 소림사에 다녀왔다 하시더라고요. 정저우라는 곳에 가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탑니다. 기차 타고 나니까 덩펑이라는 데 가면 된대요. 기차역 바로 옆에 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덩펑까지 가는 버스를 탑니다. 타고 내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때 버스 하나가 있었는데 버스 한 대에 어떤 분이 딱 내리셨어요. 빡빡이 아저씨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부님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쿵푸 그러니까 쿵푸? 공푸 그래요. 타래요. 타니까 소림사 딱 저를 내려주셨습니다. 소림사 저를 중심으로 100개 무술학교가 있어요. 소림 건법을 하는. 가고 나니까 깨닫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이를 낳으면 방학 때 소림사 한번 보낼 거예요. 2달 동안 무술 한번 배우라고. 정말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요. 정저우공항까지 뭐 반나절이면 저기 무술학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가본 사람 모릅니다. 나중에는 제 친구가 뭐 영국 경찰인데 그 친구 덕분에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리고 제가 100년대 건물 재건축하는 현장에서도 일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제 그 웨일즈에 있는 목장인데 거기서 3주를 살면서 그 집에서 저한테 집을 한 채 줬어요. 왜냐면요 그 집은 굉장히 부유한데 그 아들이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해외를 나갈 수가 없어요. 대신 외국 친구들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집이 2채인데 한 채를 외국인한테 줘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친구는 살면서 밥도 같이 밥을 그 한국 음식을 또 해주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을 배우기도 합니다. 잠깐 좀 배웠어요. 그러면서 생활을 해보고 나중에는 제가 2012년도에 그때 대통령상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지원하는 겁니다. 지원해야지 받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받을 수 없어요. 지원을 이 대통령상을 받으려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2년, 3년 동안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상을 받아요. 정말이에요. 그 홈페이지 가면요 어떻게 지원하는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받은 사람들을 연락을 하면요 어떻게 받는지 자기소개서 쓴 방법부터 다 있어요. 그걸 그대로 3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하면요 3년 뒤에 대통령상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 입사를 하거나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사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제 주변에 대통령상 이거 받은 친구가 7명 정도 됩니다. 한 명이 받으니까 옆에 있는 애들 다 받아요. 물론 그 친구들 각 분야마다 정말 열심히 한 친구들이고 정말 아무도 하지 않은 길들을 가는 위대한 친구들인데 저도 그 친구들 덕분에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몽골 횡단도요 이 지도 한 장을 가지고 제가 도전하게 됩니다. 2500km라는 게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지도 한 장으로 전 결정했어요. 몽골도 가보지 않았고 몽골어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만 해보고 싶었어요. 그 몽골을 가기로 결정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때 2,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이 필요해서 제가 마사회에 연락을 했어요. 근데 대답이 없습니다. 홍보팀에도 연락하고 정말 PPT도 만들어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제가 500만 원 갖고 있었습니다. 2,500만 원이 있었는데 필요한데 2,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 이밖에 없어요. 2천만 원 더 필요하죠. 근데 제주도에서 말 100마리 기른 형님 알게 됩니다. 형님께서 그 형님 덕분에 전 횡단을 하게 됐어요. 형님을 언제 알게 됐냐면 4개월 동안 준비하다가 마지막 떠나기 2주 전에 형님이 제가 2,500km를 달린다는 걸 알게 되고 저랑 만났습니다. 근데 형님이 야 너 대단하다. 나도 말을 30년 길렀는데 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다음날 형님이 같이 가재요. 돈을 못 구했지만 형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남은 2천만 원 내가 낼게. 형님이 그 자리에서 돈을 내셨어요. 저희가 알게 된 건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도전하게 돼요. 2명은요 영화 감독님입니다.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영화 감독님을 만나면 돼요. 영화 감독님은 평생 영화만 찍으셨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영화 감독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는 게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빠른 길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걸 못하기 때문에 글을 잘 쓰려면요. 글을 쓰는 거예요. 책을 출간하고 싶으면 출판사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그거 말고 정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도전조차 못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결과물을 딱 가지고요. 과정은 그 결과물을 결정하고 나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을 타면서 말을 사러 가니까 570마리 말을 가지고 왔어요. 고르래요. 제가 뭘 고를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을 딱 사러 갔을 때 거기 있는 모든 말들은 야생말이에요. 이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처음 야생말 타자마자 저는 야생말인 줄 몰랐습니다. 타자마자 얘가 날뛰려고 하길래 지금 20분째 못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제 나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에 제가 말을 8시간 타요. 제가 63일 총 50일 동안 매일 달렸는데 50일 동안 치면 400시간을 탑니다. 말을 잘 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을 많이 타는 거예요. 말에서 떨어지지 않는 법은요, 말에서 많이 떨어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패를 많이 해봐야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3번 떨어졌어요. 정말 죽을 뻔했지만 제가 또 촬영하는 감독님도 계시고 형님도 있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한테는 포기할 수 없는 장치였어요. 20일이 지나니까 제가 놀랍게도 말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20일 160시간을 말에 탑니다. 그러니까 말에서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해요. 저도 놀랐습니다. 옆에 있는 형도 놀랐어요. 얘가 말을 뭐 이렇게 다루지도 못했던 애인데 갑자기 춤을 춰요. 저도 놀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탈 수 있구나. 놀라운 건 말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40일이 되니까 제가 2마리 말을 끌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유목민이 달리고 있는데 옆에 와요. 딱 보더니 놀래요.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나중에는요, 제가 마지막 50일차 날 말을 타는데 경주말을 탑니다. 잘못 탔어요. 제가 근데 놀랍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 친구는 굉장히 빠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타면 서울 가겠다. 그래서 이거 안 샀어요. 이거 안 사고 이거는 다른 말을 삽니다. 말을 타고 나서 나중에 오고 나니까 이제 영화 기획을 제가 했죠. 투자도 500만 제가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제작도 제가 했죠. 배우도 제가 했죠. 꽃비라는 영화에 배우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영화 회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구청회의랑 세무사에 가서 영화사를 만듭니다. 10만 원을 주니까 회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영화사 대표가 됩니다. 아버지한테 문자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셔놓고 시사를 합니다. 물론 배급은 안 됐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했는데 안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배급사를 찾고 있어요. 훌륭한 배급사가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도전을 하면서 결국 길은 사실 어떤 길이든 내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를 대신해서 살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되면 박수 치지만 어려울 때는 사실은 실제로 도와주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해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고 변한다라는 게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것 같아요. 해병대를 가서 제가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요, 기존의 저를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고통스럽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자녀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면 본인을 한 번이라도 이길 수 있는 도전을 한다면 자녀분은 아마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뭔가 도전하라 보다는 내가 매일 책을 아빠는 올해 100권 책 읽는 게 목표다. 매일 책을 읽으세요. TV를 선을 끊어 잘라버리고 매일 책을 읽으시면 자녀는 생각하겠죠. 왜 아버지는 저렇게 하실까? 아버지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하다 보면 같이 또 목표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혹은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국립권을 다 오르겠다. 매주 목표를 하는 거예요. 지도 한 장을 사놓고 하나를 어떻게 보면 미션을 깨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재밌는 걸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에 갈 때 그걸로 자기소개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꿈을 반드시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이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미래를 이겨낼 수 있는 건요, 정말 내가 가슴속에 간절한 원하는 그 무언가를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꿈은요,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꿈을 꾼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꿈을 이뤄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살고 싶으니까. 제가 만약에 이런 것들을 생각으로만 했다면요, 저는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파일럿도 못 했을 겁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7군데 비행기 회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회장님을 만났어요. 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처럼 100개국 세계일 줄 해서 유엔이랑 같이 단독 비행 세계일 줄 하고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비행기 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비행기가 7대 있으셨어요. 저한테 빌려주시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대신에 나 부기장 시켜달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다고 했어요. 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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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이분이 얘기하시기를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대요. 하지만 너처럼 꿈꾸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네가 1,000억짜리 꿈을 꾸면 1,0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널 도와줄 거라고 하셨어요. 비행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빌려주겠대요. 왜냐하면 난 비행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해본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꿈을 생각을 하는구나. 부모님이 생각에 한계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비행학교에 갔을 때 만났던 비행기 학교장님이세요. 이분은 한국인 학생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처음 받았어요. 근데 본인도 도전을 합니다. 1년 뒤에 15명의 한국 학생들이 입학을 했어요. 한국 학생이 한 명도 없던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결과를 많이 마련한 거죠. 훨씬 더. 나중에는 저한테 한국 대표이사직을 줬어요. 근데 명함만 줬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어디 쓸 데는 없습니다. 하지만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형식적이로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전 또 꿈을 꿉니다. 비행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비행회사를 또 만들자. 그때 제가 도전하면서 영화를 찍을 때 이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영화를 찍지 못했을 거예요. 영화를 찍기로 결정하고 감독님이 구해졌지만 제작비를 못 구했다면 저는 아마 영화를 못 찍고 그냥 비행학교를 다니지 않았을까. 이 두 명의 회장님이 저를 4개월 동안 봐주셨습니다. 꿈만 꿨어요. 그때 이분이 저한테 4개월 뒤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꼭 꿈을 이루래요. 지원을 해주시면서 그 지원의 조건이 뭐냐면 꿈을 이룰 것.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꿈을 이렇게 이분들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이 누가 돈을 지원해 주겠냐고 했어요. 근데 꿈을 이루고 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구나. 꿈을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자꾸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의대 다니던 제 친구가 한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사수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청 많이 울었대요. 근데 결국 한의대 가고 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결국 원하는 거 얻는구나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실행한 것을 성공시키려면요. 일을 되게 해본 사람을 만나면 돼요. 원하는 대학에 가보면요. 거기 있는 대학교는 모두 그 학교를 다니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환경에 들어가면요. 아주 쉬워져요. 말을 잘 타려면요. 몽골에 가면 돼요. 4살짜리가 말을 탑니다. 최고의 도전은 홈페이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고의 도전의 방법 중 하나, 가장 빠른 게 뭐죠? 가장 빠른 게 뭐죠?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인맥이 없어도 돼요. 홈페이지 통해서 찾으면 됩니다. 저는 도전하면서 누가 과연 나와 짝이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비행기 조종사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비행기 교관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꿈은 같이 항공사 입사해서 항공사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겠구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전하는 것들을요, 다 이해해줘요. 저는 이런 사람을 상상으로만 했었는데, 정말 그 상상 속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꿈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꿈을 꾸고 꿈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해본 사람이 계속해요.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이번에 영화를 만들면서 두 번째 영화를 만들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파일럿이긴 하지만 이제 막 라이센스를 하나 딴 새끼 파일럿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라이센스 따고 항공사 입사 조건이 되면요, 저는 비행기 기장이 돼서 그리고 앞으로 항공사를 차릴 꿈을 또 꾸고 있습니다. 멀게는요, 우주 비행사도 되고 싶어요. 꿈꾸는데 돈은 들지 않습니다. 설령 이루지 못해도 저는 그 꿈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연을 마치기 전에 도전하면서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강연 어떠셨나요? 네.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도전하는 것, 실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계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꿈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 더 많이 사랑하시고 지금의 삶에서 더 많이 행복하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정말 이 순간을 진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면 아이는 그냥 그걸 보고 자기의 행복의 길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대표의 배드민턴에 도전했습니다. 여기 부모님의 꿈 중에 국가대표와 같은 그런 꿈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한마디를 하면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따라할 수 있으세요? 네. 이걸 안 보고 하겠습니다. 나는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다. 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